이건요, 여러분, 지금, 전 윤석열 정부도 기본으로 이건 다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오늘 장관님도, 외교부 장관님도, 박진 장관님도, 그러니까, 오늘 그 징용 피해자를 만났지만, 징용 피해자를 만났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우리 정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은 받되 그게 미시시피 돈을 필요가 그걸 왜 고집을 하냐고.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징용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징용 피해자라고 마구 튀어나올 거라고. 저 징용 피해자 보상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피해 보상인데 그냥 정액제로 해버렸어요. 1억 정액 1억 징용 피해다. 징용에 누구는 10억짜리 보상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1000만원짜리 보상을 받아야 되고. 징용 피해라는 게 다 모두가 똑같은 징용 피해를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징용 기간도 다를 거고 노동 그것도 다를 거고 누구는 월급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돼서 좌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징용 배상금을 박정희 대통령이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받은 돈 대비 되게 짜게 줬어. 징용 피해자,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것도 10년 있다가 65년에 그렇게 돈을 받은 다음에 징용 피해자들한테 돈 준 게 74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참 있다가 돈을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해집은 거야. 그냥 끝나고 지나간 일을 해집었어. 너무 국가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되고 그랬는데 너무 적게 드린 것 같다. 그러면서 추가 보상을 그때 많은 사람은 2천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였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요. 징용 우리나라 얘기로. 그때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청자의 20 몇 퍼센트였더라. 정확히 이런 걸 다 이게 제가 즉흥적에서 문제야. 이런 걸 다 준비를 했어. 매일매일 터지는 뉴스라. 이거 연기라? 이거 좀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내가 어디다 박아놓은 문서가 있을 거야. 다 이거 찾아놨었는데 25%는 못 받았어.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문서가 없었다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여러분 나라에서 돈 준대. 징용 피해자한테 돈 준대. 할아버지 징용 갔다고 했지. 일단 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모든 징용자가 피해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징용 피해자가 있는 거와 이게 항상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거, 징용 피해자가 있는 거지 모든 징용자가 피해자고 모든 위안부가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 자체가 씨발. 그러고 이제 딴 얘기하면 막 지랄하니까 친일파고 뭐라고 하니까 이건 다들 입을 닫지.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때 공적 조서 다 했었던 거, 노무현 정부가 그때 20% 이상을 배상을 안 했던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랬었던 거, 그거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 신청자 중에서 상당 부분은 돈을 줄 수 없는, 가라 내지는 이건 아닌데요 라는 거였었단 말이죠.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그 조사했었던 그 피해 보상을 했었던 연구진들, 주로 좌파 연구진들이죠. 그 심사했었던 거, 그 기록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가 한 게 5,400억인가? 노무현 정부의 징용자 보상, 이거 지금 검색해 볼게요. 노무현 징용 추가 보상, 추가 보상이 7천억. 7천억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그때도 그렇게 해놓고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해집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뭐냐면, 야, 징용 문제 이거는 여러분 결론이 나겠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가 그걸 끄집어내고 조사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는 문제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고 이게 조사를 할 수도 없고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도 없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갔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개연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돈은 냈지만
어떤 거다? 씨발 이거 뭐지 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요? 아니죠. 그래 놓고서 좌파들이 야 우리가 대리합니다 그러면서 징용 피해 당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신 분들 다 모이세요 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징용 배상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뭐 한일 뭐 야합으로 청구권 협상 야합으로 돈을 못 받았는데 그걸 다 하면은 그때 걔네들이 계산한 게 얼마였더라? 50조인가? 50조짜린가? 막 이렇게 이게 소송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징용상 동상 만들고 징용 피해자상 동상 만들고 징용자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가 지금 요번에 판결 받아서 미시비시에서 1억 판결 받은 그게 이제 다 그 운동의 결과지. 네, 미국 단지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있잖아요. 명분론으로 끄집고 내고 나니까 덮고 가야 될 문제지. 이게 다시 뒤집어 꺼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지금의 민사상 뭐 이런 식의 지금 법 체계에서 가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로 건드렸다가는 답도 안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였던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냈고 그걸 집단소송으로 갖고 1억을 판결을 받았고 가압류를 한다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국내법의 민사상의 절차지. 근데 그거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성리학적 전통하에서 우리나라 법대로 하자. 와 씨발 그러면 외교는 왜 하고, 또 도대체 외교는 왜 하고 정치는 왜 있어? 국가 청구권과 개인 청구권이 다른 거, 그것도 걔네들이 이렇게 억지고. 근데 그때 이제 등등등해서 나온 거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게 어떤, 일본도 이게 애매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한다 아닙니까? 그게 숫자가 많지가 않았거든. 할머니들이 내가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남북한 합쳐서 5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맨 처음에 아니라고 박박 우기다가 이 신미자 할머니가 일본 대법원에서, 그때도 그것도 판결도 우리나라 활동가들이었나? 일본 활동가들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신미자 할머니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일본 그 활동가들 어떻게 했어요? 윤미향이 자기네들의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같이 이 위안부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의 반일 선동에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쫓았잖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와, 이 위안부 문제나 이 징용 문제를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고 이제 선동하는 거 별의별 거 다 나오는 거고, 선전선동이 어마어마하게 시작되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얘네들이 얼마나 선전선동이 웃기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요 1920년대인가 어디, 이거 일본 노동자들 사진, 일본 노동자들 일본 자본가들한테 착취받는 일본 노동자 사진이에요. 그걸 우리 민족 사진이라고 올렸지. 그리고요 여기 서울 용산역 앞에 건립된 징용 노동자상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소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다 모티브가 일본 사람이었어.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웃긴 것 중에 그 훈도시 입고 광산에서 이렇게 그 광산 캐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강제징용 끌려간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강제노역 당한다는 사진이요. 그거 여러분 도굴꾼이었어요.
1960년대에 찍힌 사진이고 일본 사람이 폐 탄광에 들어가서 도둑질로 긁어오던 사진이었다니까. 우리나라 강제노동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냥 걔네들 이미지 괜찮네 그러고 막 마구 선동을 갈긴 거야. 그거를 뉴욕에다가 광고까지 때렸지.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거 연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은 거 아닙니까? 사진 한 장 찍다고 폐 이렇게 탄광 도굴하던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진 한 장 찍자고 해서 그 일본에서 뭐 다큐멘터리 작가인가 뭔가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 도굴하던 사람을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60년대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징용 노동자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그리고 그 사진 지금 다 지웠네. 에휴. 진짜 개쪽팔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우현 박사님한테 얘기 듣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보면 여러분 얼굴 낯뜨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징용이라는 건요. 징용도 한 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관알선.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일할 사람하고 이렇게 뭐 해외 가서 일할 사람하고 이렇게 일할 사람 뽑은 거에 자원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 징용을 해요. 징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태평양 전쟁 때 징용 잠깐 했는데 쟤네들이 재해권을 다 하면서 현해탄을 건너갈 수 있는 바다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끝나거든. 그래서 실제로 징용이 유의미하게 돼 있는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징용이라고 강제징용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취업 알선 이렇게 해서 간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각종 그 보험이나 사회보험 이거 월급 급여까지 기록이 다 남아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999 이런 얘기하면 왜 999 친일파지? 아 진짜 놀아버리겠네. 이소호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대깨문 유재일 저 새끼는 전향하고 이런 소리 한다.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전 대깨문 때도 이해를 했어요. 대깨문 때도 제가 그때 대깨문 때 이우현 박사님 만나러 갔다고 유재일 저 새끼 미친 새끼가 친일파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민주당은 탄핵까지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우리는 거짓에 근간한 선동에 휘둘려서 나라를 골로 가게 하면 안 된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우현 박사님 낙성대 연구소 가가지고 미친 새끼였죠. 문재인 지지자 새끼가 낙성대 연구소에 가서 여러분 이거 지금 민족문제 연구소하고 좌파에서 얘기하는 거 다 개뻥이에요 라고 그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상한 놈이었다니까요. 진짜 이상한 대깨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사파의 선동과 페미니스트들의 선동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구라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뭐 윤미향 사건 터지기 전부터 여기 오래된 구독자들 아실 거예요. 저거 위안부 사건 지금 저 윤미향한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막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내가 쫓겨날만 했지.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이 주사파 형들이 밑장이 까이면 반일 투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일 투쟁하는 순간 내가 씨발 이거 끝났구나. 민주당 끝났다.